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합장을 하지 않은 모습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종교 편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교문화 엑스포가 충청권에서도 열립니다. 조계종은 광주광역시와도 개최를 논의 중입니다. 마포 난지도가 붉은 상사화를 통해 사랑의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고창 선운사의 꽃밭을 본받고자 한 지자체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2천여 명이 삼보일대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부자와 돈의 개념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오승택 생테크 연구소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선 합장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톨릭 국제행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화쟁 정신으로 돌아와 우리 사회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예. 합장 반대를 안 하시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적 소신인가요?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장이 아닌 목례와 악수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 한 집회에서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이딴 종교 편향적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특위는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두고 특정 종교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종교 편향 그 자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정치 문제를 특정 종교의 신학적 표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종교 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을 심각한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태다. 장 대표 언행은 국민을 특정 종교의 자갓대로 나누는 종교 편향 그 자체이다. 일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기념관을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해 국가보훈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톨릭 종교행사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의 심화는 다층화한 사회적 갈등을 혐오와 대립으로 표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불교계는 정치 지도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어울려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걸 조절하고 조율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 참 국민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최근 출범한 조계종 8기 화쟁위원회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화쟁의 가치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신당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저희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 외침이 울릴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첨예한 갈등의 시대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이 불교의 자비와 화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자층의 솔선수범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MZ세대 불교율폭을 이끌었던 불교문화 엑스포가 대전에서도 열릴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담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도 엑스포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태백의 민족정기가 백두산에서 시작해 해남 두륜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앙에 위치한 대전은 어뢰 고장으로 선명상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어 늘 선명상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은 대전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도 불교문화 엑스포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다음 달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에서 전나무 숲길을 따라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삼보일배 행렬이 펼쳐집니다. 2천여 명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하심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장관을 연출하며 신심과 환희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준성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적 수행법이지만 국내에선 주로 정치 사회적 메시지나 시위에 활용되어 온 삼보일배. 내 가장 높은 곳을 상대의 가장 낮은 곳에 두며 공경을 표하는 불교 전통 수행이자 신행으로서 삼보일배를 행하는 대규모 순례가 펼쳐집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다음 달 18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을 위한 삼보일배 순례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2천여 명 규모. 1930년 하남 스님이 조직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신행단체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주축이 됩니다. 이렇게 숙소 사회가 되면서 갈등은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가 적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 중심에 뭔가 판들이 짜여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조금 더 되돌아보고 내려놓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보일배를 생각을 한 거고. 삼보일배 순례는 오대산 전나무길에서 월정사 경내 특설무대까지 1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국보 상원사 문수동자상 안에 봉안됐던 사리를 가마에 실어 이운하고 주지 정년 스님이 특설무대에 안치하면서 올해 문화축전 개막을 알릴 예정입니다. 앞서 월정사는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삼보일배를 포함하는 등 실제 몸으로 행하는 신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금강경 봉찬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자연스님은 직접 땀 흘려 체득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가피가 있다며 새로운 신행운동으로 삼보일배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전국적인 불교의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신행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나 신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종교는 가피지 합리성이 아니에요. 삼보일배 행렬 동참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참가자들에겐 무릎 보호대와 저녁 공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절을 못한다. 난 서서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을 후미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맞게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체 1,000여 명 이상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축제와 같은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화합과 가피를 발언하는 월정사 삼보일배 행렬이 불교 신행 전통을 되살리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역마다 꽃축제가 있는데요. 서울에 어울리는 꽃은 무엇일까요? 고창 선운사에 흐드러지게 핀 붉은 꽃밭을 떠올려 마포구가 상사화로 사랑하기 좋은 꽃길을 꾸몄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술이 불꽃놀이를 연상시킵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메타세카이어와 어울려 붉은 물결로 일렁입니다. 3년 전 마포구가 난지도에 조성한 상사화 꽃밭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억새와 갈대숲으로 장관을 이루는 마포 난지도가 이번엔 30만 본이 넘는 상사화로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는 너무 활짝 피고 또 오늘따라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꽃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폭염 탓에 열흘 정도 늦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 내 더위와 씨름했던 시민들은 붉은 꽃들을 사진에 담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잎과 꽃이 함께 피지 않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포구는 애틋한 사랑을 꼭 이뤄지게 하겠다는 뜻으로 상사화 축제를 사랑하기 좋은 날로 정했습니다. 꽃말은 그냥 꽃말이니까 저희 이제 스탠스대로 저희 가겠습니다. 저도요. 너무 예쁜데 계속 저보다 더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 좋아요.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치유와 평화의 숲으로 바꾸면서 37만 마포구민의 휴게실로 만들겠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이 상사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상사화를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불갑사까지 고창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운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상사와의 명소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를 비롯해 불갑사와 용천사 등의 길목에서 마주치던 꽃을 서울 도심서 만나는 건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원래는 보통 남쪽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도심 속에서도 이런 꽃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피는 상사화는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산사의 정치를 품었던 상사화가 난지도에서는 사랑의 전령사로 가을의 낭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T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진각종 중립대학인 위덕대 신임총장에 보성정사가 취임했습니다. 위덕대는 그제 교내 지혜관 중강당에서 제10대 총장인 보성정사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보성정사는 취임사에서 공존의 철학, 학생교육의 철학, 변화와 혁신의 경영 철학을 3대 축으로 지속 가능한 위덕대학교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대학, 학생 성공을 책임지는 대학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통일원장 능원정사와 회당학원 상령 이사장은 위덕대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쾌척했으며 교직원들과 각계 인사들도 17반으로 모은 8,8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보성정사 임기는 2029년 8월 말까지 4년입니다. 전국 각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해 한국의 불운하 존자라 불렸던 무진장 스님의 열반 12주기를 맞아 후학들이 스님을 추모하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이자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인 진관 스님과 한국불교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남윤 스님 등은 어제 조계사 극락전에서 12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범어사주지 정호 스님,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중앙종회 의원 석산 스님 등은 조화를 보내 무진장 대종사의 12주기를 기렸습니다. 예금 통장 등 7가지가 없어 칠무 스님으로도 알려진 무진장 대종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전법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의 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성지순례가 조계종 제16구구 본사 의성 고운사와 안동 연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도법사 자용스님과 함께 고운사에 도착한 만공회 공덕주 70여 명은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대웅보전에서 화엄경 약찬계 봉독기도를 올리며 고운사의 빠른 복원을 기원했습니다. 고운사에다가 하엄 세계를 꽃피우고 저희 또한 공덕주님도 모두 하엄 세계를 가지고 다시 각자 집으로 향할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 공덕으로 고운사가 하루빨리 복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계종 제16구구 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은 산불은 무상함을 일깨워 주었고 인생 또한 무상하고 인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남을 위해 좋은 씨앗을 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뭔가를 원하고 이루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 근데 좋은 씨앗의 대상이 누구라고? 남이에요. 오직 나 외에 다른 남.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의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비원 원장 정인 스님은 최근 전주와 완주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암 환자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센터 등에 영양제와 식료품 등 모두 4,800여만 원어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자비원을 후원하고 있는 전주 JG홀딩스 윤여순 대표의 보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눔 실천을 직접 가서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더 찾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저희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나눔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상입니다. 불교하면 무소유가 떠올라 돈을 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경에는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거나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죄악시하기보다 돈 가진 사람들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는데요. BBS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한 우승택 생테크 연구소장을 BBS가 만난 사람에 초대했습니다. 네, 우승택 생테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생테크 연구소 이름이 특이합니다. 말 네. 그대로 뭐 어떤 살아가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연구소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 재테크라는 건 재산, 즉 돈에다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 뭐 이런 걸 가미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게 돈에다가 기술을 가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에다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생테크 연구소라고 이름을 줬는데 네. 정확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는 10년 걸렸습니다. 그 삼성생명에 재직을 하셨잖아요. 네.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명이었어요? 그거는 정확히 2010년 5월 달에 그때 네. 아마 우리나라 총리가 정운찬 총리였을 겁니다. 네, 네. 그때 막 이제 대기업이 이렇게 국민들도 같이 좀 잘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좀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를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때 증권사장도 그렇고 생명사장도 그렇고 그 앞에서 네 하고 대답을 했었나 봐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네네. 난 다음에 자기네들도 막막해진 거야.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장이었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연구소에서 좀 해야 되겠네. 저도 네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게 저한테는 빛과 그리고 그림자가 돼가지고 네. 요건이 뭐였냐면 무자본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무자본으로 3천만 원 번다는 게 말이 되냐? 네네. 이건 회장이 떠본 거다, 사장들을. 그런 말도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니시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결국은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었는데 우리가 무자본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의 관념이잖아요. 네. 3천만 원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의 법이잖아요. 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게 꼭 무자본은 아니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 갖고 비트코인 만들었나요? 뭐 스티브 잡스가 뭐 돈 갖고 애플 만들었나요? 아이디어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이 무자본으로 3천만 원 벌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판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이 생각, 그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네네. 그것도 참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돈이건 병이건 어떤 문제건 제대로만 알면 풀리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의 확신이고 자신감이고 요즘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문 지식, 경제 경영 이 지식을 불교 경전하고 접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불교 경전에서 이 접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답을 찾으신 건데 처음에는 과연 이 불교 경전에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게 접목을 해야겠다라는 시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네네네. 그냥 처음에는 어떤 접목이 각 경전에는 호법신장님이 계신데 108배를 열심히 하거나 독경이나 사경을 열심히 하면 요분들이 내가 돈 버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가피죠. 네. 그렇게 처음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불교와 그렇죠. 시작. 근데 그게 40대 초반까지는 됐어요.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 주변에는 제 일 중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작동이 왜 안 되는지는 결국 알긴 알았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경전과 계속 맞추다가 결국 답은 법화경에서 찾았습니다. 법화경에서. 네. 그러면 그 불교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 답이 뭔지도 좀 알려주셔야죠. 답이요? 네.
가령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나 이번에 꼭 대학 가야 되는데, 나 이번에 꼭 취직해야 되는데, 나 이번에 결혼해야 되는데, 나 이번에 이게 차 살려면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금강경식으로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어떤 원인을 지적해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떤 원인?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여태까지 한 번도 너의 참나를 쓰지 않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참나한테 물어보아야, 자기의 참나가 풀려요. 네. 우승택 소장께 있어서 불교란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불교요? 네. 아까 이건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나한테 가르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이번 생은 꽝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네네. 아유, 이제 경전 강의하고 경전 책 쓰고 그러는 게 거짓말 한 것처럼 어느 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여보, 아유, 나 이제 요거 프로젝트 요거 들어와서 돈 들어오면 이제 불교 손 떼어야 되겠어. 거짓말 그만해야지. 뭐 내가 실천도 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에서 증명도 하지 못했는데 말만 자꾸 하면 뭐 하겠어. 이제 그랬어요. 내 딴에는 몹시 겸손하고 이제 그러면 마누라가 우리 신랑이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지.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나? 그때 참 마누라가 저보고 네. 법화경 강의를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제 그랬는데. 네. 근데 어느 날 하고 싶었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삶에 자신도 생기고 지금도 아직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는 게임의 법칙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즐겁죠. 자, 어느덧 인터뷰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K-pop 디먼 헌터스라는 영화가 어떤 방아쇠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깨어날 텐데 한국 불교 신자들이 많이 좀 나와서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보살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택 생테크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